중앙여고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중간고사 치르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여고 내신 적중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왜 김종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여고 담당 강사 이승민입니다. 저는요, 중앙여고 내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중앙여고 킬러 문항, 중앙여고 내신 적중 포인트, 그 다음에 향후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 내신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다른 학교와 다릅니다. 문학과 비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학 부분에 18문항, 비문학 부분에 10문항으로 구성되어서요. 그동안에 국어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신을 치르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학과 비문학의 교과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의고사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연습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여고의 킬러 문항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객관식이 전체 28문항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학은 13번, 14번 모의고사 지문을 포함하고 있는 문학 파트, 특히나 시 파트였고요. 이 지문의 세부 내용 분석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비문학 같은 경우에 19번, 25번 문항 선택지 하나의 단어 하나를 다르게 해서요. 학생들이 해당 부분을 풀어내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선택지의 전후 관계, 정보 간의 선후 관계를 달리 뒤바꾸면서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면서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그렇다면 중앙여고 적중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적중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14번 문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린 문항인데요. 사실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란입히기까지는과 관련된 부사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이미 EBS에서도 한번 출제됐고요. EBS는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였어요. 해당 부분에 출제된 내용들을 그대로 보기를 활용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고3 수치의 능력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러면 대비가 되었느냐? 대비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3 부분에서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 부사어와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었던 것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짚어줬고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꼭 봐, 다시 봐, 안 보면 안 돼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간고사 기출 중에서 천연이 나와 있는 요 바로 울타리 바퀴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지문으로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라고 하는 이 작품, 이 두 개의 작품이요, 하나는 모의고사고 하나는 또 다른 모의고사인데 이 부분이 같이 뭉쳐져서 나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짚어줬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의 특징 같이 비교해서 보라고 직전 시간까지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요, 친구들이 너무 신나서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출제가 됐어요 라고 피드백이 왔습니다. 저희의 자랑이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문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연을 한 행으로 구성해서 핵심적인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이 두 작품의 공통점인데요. 이 공통점을 분명하게 짚어줬습니다. 천연이 얘기했고요. 의도적인 연구분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울타리밖에 아니라 그날 슬픔도 배불렀다. 의 특징이에요. 해당 부분의 울타리밖이라고 직전에 필기 내용인데요. 이 내용까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전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앙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적중 포인트,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앙여고요, 모의고사, 국어 능력 미리 높여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님들. 학생분들도 유의하셔야 돼요. 꾸준히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요.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여고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하면서 저랑 피드백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첫 번째 방향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객관식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어 하나 얻고 하나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문제의 발문이요.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가 쓰여진 바로 옆에 있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읽는 거 놓치지 마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랬는데 적절한 거 고르는 거, 그건 실수이자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해당 부분의 발문을 꼭 읽어내셔야 되고요. 인과관계와 선후관계, 즉 정보 간의 관계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기억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정보만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객관식에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요. 다음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기말은 비문학과 문법이 주가 된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문법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클리닉스를 바탕으로 연습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요.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중앙영어 같은 경우에는 1시에 답안지가 나오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서 친구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달려왔었어요. 근데 막상 시험지를 채점해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는 게 실력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기말고사의 내신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피드백 합시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 중앙요구에서 내신 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신은요, 수업 시간에는 지난 기출문제 및 학교 진도, 학습지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목금토일 자신이 되는 시간에 클리닉으로 그 전주에 배운 내용들을 점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제를 모두 다 풀어와야 저희가 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매 시간 시작 시간에는요,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전주에 대한 복습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이 될 거고요. 시험 보기 직전주 바로 전주예요. 그때 기출문제 및 변형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면 내신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앙여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중앙여고 담당 강사 이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